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폐렴 증세,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0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환자가 31명으로 늘었는데요. 다행히 환자들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폐렴 증세. 일단 환자들은 좀 호전되고 있다고 해요. 네, 현재까지 31명의 환자가 밝혀졌죠. 예. 그중에 이제 23명은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입원 중이고 8명이 자택 격리 중인데요. 예. 환자들은 이 항생제 치료로 인해서 증상이 대부분 다 소실되고 지금은 뭐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병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증상을 보니까 기침, 발열, 몸살, 일반 폐렴 증세랑 비슷한데 네. 폐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엑스레이 진단상 예. 폐렴 증상, 폐렴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증상은 대부분 발열 증상, 또 두통, 근육통, 오한 뭐 그런 증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모두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궁금한 건 감염 경로거든요. 네. 지금까지 파악된 게 어떻습니까? 현재 아직 역학조사가 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주로 4층, 5층, 7층에서 실험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좀 밝혀져 있습니다. 예. 이 실험실은 대부분 이제 동물 사료의 부패에 대한 그 연구 예. 그리고 또 곰팡이라든지 각종 이런 유해 물질 등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실험에 임한 예. 그런 그 학생들로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이 질병의 발병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발병 날짜를 보면은 이제 28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했고 또 10명이 늘어났어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감염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면역력에 따라서 좀 늦게 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실험실에 근무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 예. 일부는 좀 증상이 빨리 나타났고요. 또 늦게 나타난 학생들은 이번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예. 확인이 된 경우고요. 아마 이 경우는 뭐 2차 감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들에 따라서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난 이제 그런 경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이 면역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발현 그렇죠.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고 네. 2차 감염까지 된 거는 아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현재는 이게 그 감염병인지 아닌지는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호흡기 세균, 또 호흡기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인수공통 감염병 총 15가지에 대한 그 검사를 실시했는데 네. 그 유전자 검사와 네. 또 그 혈청의 그 역과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15가지 검사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게 다 음성이라고 해서 이런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 인수공통 감염병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확한 진단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감염병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또 생각도 해봅니다. 감염병이 아니란 얘기는 이제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원인 미상의 감염이 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뭐 실험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라는 그런 이 호흡기 질환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폐에 노출이 돼가지고 발생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애초에 보고하기로는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다라고 네.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건 아마 이게 이제 뭔가요? 이 학생들이 안성에 있는 젖소품평에 그리고 또 청주에 있는 가금류 농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예. 그래서 초기에 그런 다녀온 경력 그리고 또 호흡기 증상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해서 건국대학교 병원과 건국대학교 당국이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곳에서 전파를 해온 거는 아니다라고 네, 보고 계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안성의 이 젖소품평이라든지 네. 청주의 가금류 농장을 다녀온 학생들이 한 9명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 이번에
그 증상이 있었던 학생들이 4명인데 예. 그 4명에 대한 그 이 브루셀라증에 대한 그 혈청 타이터를 검사해 보니까 네. 현재 음성이고요. 또 이 학생들이 그 만약에 이 젖소에 의한 감염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마셨다든지 또는 그런 이 젖소와의 어떤 접촉이 있었을 텐데 전혀 이제 그런 것은 없었다. 그래서 브루셀라 감염증은 아닐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 젖소품평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또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떤 증상이 있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죠. 보고된 바는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젖소 품평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브루셀라 감염증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실험실 안에서 일단 감염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이 질병관리본부의 그 정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것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예. 그 실험실 내에 어떤 물질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라든지 또 각종 세균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이 화학 물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환자 31명에 대한 1대1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원인 물질 또는 원인 균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염병일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보셨지만 이제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5일에 이 SK그룹 공채 시험이 이 건물 안에서 있었다고 해요. 네. 무려 500명이 왔다 갔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좀 우려가 들거든요. 혹시나 네. 또 감염 전파가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래서 일단은 예. 그 현재까지 밝혀진 31명의 환자와의 그 가족들, 또 밀접 접촉자가 되겠죠. 그 가족들 중에서는 다행히 한 분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건물에 상시 이제 근무하는 또는 출입하는 학생, 교수, 또 직원들에서 한 850명이 있는데요. 그 850명들에 대한 감시 결과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SK 그 시험 응시생들 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예. 그 500명에 대해서도 현재 보건당국과 또 그 SK 그 이 당국에서 응시생들에 대한 능동 감시를 통해서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발현 날짜가 달랐듯이 아직 발현이 안 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그 가능성도 잠복기가 어느 정도? 글쎄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잠복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 그 감염병의 경우에 그 원인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감염증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질병의 잠복기도 사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31명의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난 시점 그리고 또 최초 환자와의 간격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열흘 정도까지는 이 질병의 발생 그 기간이 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열흘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메르스 공포 때문에 네, 이런 괴질 같은 게 돌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예. 보건당국이 이 질병의 발병 양상과 또 감염 경로라든지 또 환자의 질병 양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밝힐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로는 일단 증상은 좀 경미하고 또 23명의 환자 역시 다 지금 증상이 다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단 건국대 건물은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추가 환자가 더 나온다면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능동감시 대상 850명 또 SK 응시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들 중에서 만약에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역시 그분들에 대한 또 정밀 역학조사와 함께 가거물 채취 또 그분들과의 접촉자들도 역시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증상, 폐렴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 증상이 아닌가라고 또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온도가 이제 급격히 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환절기고에서 네. 인플루엔자 증상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개인 위생에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예. 특히 또 기침 예절 잘 지키셔야죠. 기침을 할 때는 이렇게 옷소매로 이렇게 가린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타액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건국대 서울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폐렴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감염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